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이제 무형자산입니다. 사실 무형자산은 유형자산만큼 많이 나오진 않지요. 많이는 안 나오지만 그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우리 회계 2급이 끝이 아니잖아요. 1급이나 세무까지 올라가죠. 또 나옵니다. 어차피 나옵니다. 갑시다 1번. 문제가 많지 않으니까 후다닥 갑시다. 자, 그 다음에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미래의 경제적 유익의 유익 가능성이 높아야 됩니다. 제공해야 되죠. 법률상의 권리 또는 경제적 가치를 나타낼 수 있지요. 요거는 저기에서 법률상의 권리는 뭐 특허권이나 상표권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 경제적 가치를 나타내는 것 중에는 무형자산 중에 영어권이 있죠. 영어권. 그 다음에 1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사용되고 물리적 형체가 없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다 맞으니까 답은 4번이겠지. 종류에는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의 대표적인 게 특허권, 라이선스, 프랜차이즈인데 건설 중인 자산은 유형자산이죠. 그죠? 유형자산입니다. 자, 두 번째.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걸 찾으래요. 법률상의 권리, 경제적 가치 똑같은 얘기 반복되죠. 산업재산권, 라이선스, 프랜차이즈, 저작권 이건 맞죠. 미래의 수익 창출에 기여할 걸로 예상되죠. 미래의 경제적 효익, 미래의 경제적 효익, 수익 창출에 기여, 엉딩이나 방딩이나 비슷한 말이에요. 답은 4번이겠네. 취득세는 원가의 반영입니다. 취득세는 원가의 산입이죠. 취득 관련 부대비용, 세금과 공과는 아니죠. 재산세나 자동차세 같은 거는 세금과 공과지만 취득세는 원가의 산입이에요. 자, 등록세, 원가의 산입. 만약에 특허권을 등록한다. 등록할 때 세금 내는 거, 그것도 역시 원가의 산입이죠. 취득세. 취득세와 등록세, 원가의 산입입니다. 그 다음 일반 기업 회계 기준상 무형자산 속하지 않는 거, 아닌 거, 산업재산권, 저작권, 라이선스, 프랜차이즈. 앞에서 이미 1, 2번 풀 때 나왔던 거예요. 얘는 기타 비유동, 기비입니다. 기비. 기타 비유동, 기타 비유동 자산. 주의할 점은 임차 권리금은 무형자산 맞죠? 임차 권리금은 무형자산이 맞으나 임차 보증금은 기타 비유동 자산입니다. 참고로 임대보증금은 얘는 부채죠. 비유동 부채입니다. 임대보증금은 나중에 세입자가 나간다 그러면 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부채입니다. 4번. 기준서상 무형자산에 속하지 않는 거 똑같은 문제다. 산업재산권, 영어권, 컴퓨터 소프트웨어 구입한 거. 자체 개발이 아니고 구입한 거. 맞지요? 근데 여기까지는 다 맞는데 연구 단계에서 연구비는 그냥 판관비잖아요. 판관비. 개발 단계, 연구 단계가 아니라 개발 단계이면서 무형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느냐 충족하지 않느냐, 충족하냐 충족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충족하면은 개발비라는 무형자산이고, 충족하지 않으면 경상개발비라는 판관비죠. 경상개발비라는 판관비입니다. 그래서 개발비가 무형자산이에요. 근데 그 개발 단계이면서 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해야 돼. 여기 인식 요건이 6개나 있어요. 그걸 모두 충족해야 돼. 자, 그렇다 치고 넘어갑니다. 마지막 문제인가 봐. 무형자산 많지는 않아요. 자, 무형자산 마지막 문제인데 뭐냐? 14년 1월 달에 174만 원을 특허권을 매입하고 특허 등록비. 좀 전에 말씀드린 거. 등록비는 원가의 산입. 결론은 취득원가가 180만 원이다 소리고요. 내연수 5년, 정액법으로 직접 상각할 때 14년 말 특허권은 얼마로 장부로 기록되겠느냐. 중요한 건 1년 지난 거죠. 1월이고 12월이니까 1년 지난 거예요. 그럼 1년치 상각액을 뺀 금액이죠. 그럼 뺀 금액이 얼마냐 이건데, 자, 결론은 취득원가는 180만 원. 그리고 잔존가치 없잖아요. 그럼 곱하기 5분의 1 하면 상각액이 되는 거고, 5분의 4 그러면 장부금액이 되는 거지. 5분의 1을 빼니까. 그럼 이거 얼마냐? 80%니까 8일은 8, 8, 8에 64, 144. 144가 답이죠. 요건 지금 제가 장부금액을 바로 구한 거예요. 재무상태표에 적히는 거니까 장부금액. 상각액만 구하려면 5분의 1이지. 만약에 상각액을 구하면 5분의 1이니까 5, 35, 5, 6, 30, 36만 원이잖아요. 그럼 180만 원에서 36만 원 뺀 금액이 144만 원. 이렇게 구한 건데, 조그맣게는 그냥 5분의 4를 한 이유는 그냥 바로 구하면 되니까, 물어본 게 뭔지를 아니까, 느낌 아니까 이거죠. 그래서 상각액을 물어보느냐 아니면 장부금액을 물어보느냐, 그럼 그거에 따라서 눈치껏 하면 돼요. 센스껏.
자, 일단 끝났고요. 책은 이걸로 끝이야. 그리고 이 100회 이후에 나왔던 문제도 어마어마하게 많으네. 한 문제네. 한 문제밖에 없네. 자주는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 전 부분이 15개밖에 안 나오는데 그 중에 지금 자산이 이제 마지막이죠. 무형자산이. 그 무형자산이 그게 엄청나게 많이 나올 리는 없잖아요. 뭐 그리고 분량도 많지가 않죠. 무형자산에 대한 조건인데 이에 해당되는 걸로 옳은 거 맞는 겁니다. 요건 있잖아요. 응? 그래서 뭐 무형자산이라며 기기가 왜 나오지? 차량 왜 나오지? 얘들 유형자산이잖아요. 얘는 또 왜 나와? 얘는 당좌자산이잖아. 유동자산 중에. 그 무형자산에 해당되는 거 얘밖에 없는데. 문제 안 읽었지만 무형자산이고요. 이에 해당되는 건데 그럼 볼 것도 없이 이거잖아요. 답이. 2번이 답이에요. 물류 실체는 없지만 식별이 가능해야 되고 통제할 수 있고 경제적 효익을 가져오는 비화폐성 자산. 결론은 이거 뭐에 대한 거냐? 무형자산. 무형자산 찾으면 돼. 1, 3번은 유형자산. 그리고 얘는 당좌자산. 이거 이런 문제 나오면 좋겠다, 그죠? 근데 사실은 시험 답 찾는 거하고 상관없지만 조금 어려운 얘기가 여기 들어가 있죠. 비화폐성 자산. 이거는 비화폐성 이거 어려운 말이에요. 시험에는 사실 이거 몰라도 되는 거죠. 몰라도 맞출 수 있죠, 그죠? 이건 뭐냐면 기간이 경과되거나 아니 물가가 변동하죠. 물가 변동에 따라 장부 금액이 저 화폐액이라고 그러게요. 화폐 가치가 화폐액이 변동되는 게 있고 아니면 물가 변동에 무관하게 관계없이 화폐액이 일정한 게 있어요. 그럼 변동하는 걸 화폐성이라고 하고 일정한 걸 바뀌었나? 이상하네. 화폐액이 변동되는 게 있고 일정한 게 있어. 변동되는 게 비화폐성인가? 헷갈리네 갑자기. 이게 비화폐성 맞나? 이상하다. 아닌데 바뀌었는데. 하도 오랜만에 이것도 헷갈리네. 화폐액이 변동하는 게 비화폐성 이건가 봐요. 일정한 게 화폐성 바뀌었네. 요게 비화폐성. 참말로. 안 해도 될 걸 괜히 해가지고 헷갈렸네. 괜히. 이게 뭔 얘기냐 하면 자 보세요. 예를 들어 현금. 지금 재무상태표 현금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채무, 대여금이나 차입금 아니면 사채 이런 채권채무 이런 것들은 대여금, 차입금, 매출채권, 매입채무 이런 것들은 만약에 1억 써 있어. 장부에 1억이 써 있어. 1억이 써 있는데 만약에 중간에 물가가 지금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어. 아니면 1년 지나고 2년 지났대. 그러면 채권이 1억이었는데 물가 상승하면 만약에 제가 여러분한테 돈을 빌려줘서 1억을 이자액이 말고 원금 생각해요. 이자는 이자고 원금 1억인데 이 물가가 만약에 2배로 뛰어 지금 3배로 뛰어. 그럼 여러분이 알아서 물가가 올라갔으니까 1억 원에 30% 붙여서 갚을게요. 이렇게 하나? 안 되잖아요. 고정적인 거지. 일정한 거지. 그게 화폐성이고 그래서 유가증권 단기 매매증권 있죠? 단기 매매증권 주식이나 아니면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 있죠?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 얘네들은 자 생각해봐요. 자 건물을 제가 아니면 주식을 1억 원어치 샀어. 원가가 1억이야. 장부에 1억 적어놨어. 장부에 1억 적었는데 시간이 몇 달 지나고 몇 년 지나고 물가가 주가가 변해. 그럼 지금 팔면 만약에 주가 알아보니까 지금 팔면 5억이래. 그럼 지금 팔면 5억이잖아요. 그럼 장부에는 1억 써 있지만 나중에 실제로 돈 받을 때는 1억하고 상관없이 5억을 받잖아요. 근데 아까 대여금 같은 건 장부에 1억 써 있으면 나중에 돈 받을 때 1억이죠. 고정돼 있잖아요. 일정하지. 일정한 게 화폐성이고 그다음 얘들은 장부에 써 있는 게 1억이지만 실제 돈 될 때는 1억이 아니라 5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값어치가 아니라 실제 값어치는 5억이야. 그럼 그런 것들이 비화폐성. 그래서 유형자산, 무형자산 이런 게 비화폐성이에요. 일정한 게 있고 변동되는 게 있고 일정한 게 화폐성, 변동되는 게 비화폐성.
갑자기 제가 B자 어디로 가나 헷갈렸는데 어쨌든 일정한 거. 그래서 사실 요 내용이 답 찾는 거에는 큰 문제 없지만 요런 단어가 우리 특히 우리 회계이급 수준에서는 어려운 겁니다. 감안하시고. 자, 이래서 드디어 자산 파트가 끝났습니다. 이제 순서학상 자산 끝났으니까 부채가 나오겠죠. 자, 부채는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기로 하고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